좋다. 좋은데? 자, 시작할게요. 봐봐요. 영상이 찍히고 있네요. 안녕. 모토 냄새. 자, 정자, 난자부터 만나고 봅시다. 안녕, 정자. 얘가 정자입니다. 정자. 그죠? 성징지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봐봐, 잘 봐. 정자는 남자의 생식세포를 정자라고 해요. 몰랐죠?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대박. 오, 대박. 걔가 이제 정자를 성숙시킨 녀석이죠. 자, 정자는 운동을 하죠. 꼬리를 흔들면서 막 갑니다. 본 적 있죠? TV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꼬리야, 그 꼬리입니다. 꼬리. 근데 꼬리를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안 써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가운데 징그럽게 들어있는 거. 뭐야, 이거 빨간 거? 뭐야.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들어갔는데. 우리 세포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 미토콘드리아 들어있잖아. 그거 광합성 들어있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꼬리를 흔드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이제 유전물질, 아까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자의 특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가 뭐냐? 정자. 사람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통틀어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가 뭐냐? 정자라고 말해요. 반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건 뭘까요? 난자입니다. 여자가 가장 큰 난자를 만들고요. 난자를 만들고 가장 작은 게 정자예요.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 되게 신기하게 설계를 해놨죠. 자, 그럼 봐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얘한테 뭘 공급해야 되잖아요.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호흡 과정이잖아. 기억납니까? 그럼 이 정자한테 누가 영양물질을 공급할까? 정자가 나왔어.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야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정액이라고 하는 하얀색 액체와 함께 정자가 나오는 거야. 정액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정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양물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정액이라는 곳에는 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물이 아니라 방금 말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물질. 정액 속에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혹시라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위행위를 많이 한다. 뭔지 알죠? 이게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 키 안 큰다는 말 들어봤어? 야, 그거 많이 하면 키 안 커. 진짜 그래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자꾸 빠져나온다니까? 그잖아. 그 정액 속에 영양물질이 포함돼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진짜 키 안 커요?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그럼 키 작은 애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난 아니야! 그래서 영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를 하면 키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 때 좋지 않아, 그래서. 성장기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래서 조금 다른 종류의 성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형태의 성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런 행위를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정자와 정액이 어디를 통해서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질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질이 외부하고 통해 있잖아. 질이 외부하고 이렇게 통해 있어요. 통해 있기 때문에 질 속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성으로 이렇게 산성물질로 덮여 있어요. 산성물질. 그러니까 질 속이 약간 산성물질,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질 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 산성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정액 속에 그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액 속에는 그래서 영양물질과 함께 그 질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염기성 물질이 비누 같은 거거든요. 비누 같은 거. 그러니까 비누 맛이 약간 쓴맛이 나잖아. 정액의 맛이 약간 쓴맛이 나고 떨떠름한 맛이 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먹을 일은 없겠지만. 정액을 먹을 일은 없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다. 라는 정도로 하면은 정자에 대한 내용은 끝납니다. 이상한가요? 왜 그러죠? 너무 적나라한가요? 적나라한가요? 자, 난자를 볼게요. 난자는 아까 말했듯이 가장 커다란 눈에 보일 정도래요. 이렇게 여기 난자인데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세포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달걀도 하나의 세포인 거 알아요? 달걀이 하나의 세포야. 하나의 세포야. 하나의 세포. 이게 이제 분열되면서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제 하나의 커다란 난자 같은 거야. 어쨌거나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말이 주요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핵에도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가장 많은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이 난자가 정자를 부릅니다. 정자를 불러. 정자가 눈이 있고 뇌가 있나요? 아니죠. 정자가 탁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수정소라고 해서 제가 자기가 냄새를 풍깁니다. 냄새라는 표현보다도 화학물질을 풍겨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정자가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 거죠. 그다가 가장 빨리 간 녀석이 요 안으로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은 머리만 통 들어갑니다. 머리만 통 들어가요. 꼬리는 잘려요. 꼬리는 못 들어가요. 머리만 통 들어가요. 23개가 만나서 정상적인 46개짜리 아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체세포가 됩니다. 우연히, 그죠? 이때부터는 체세포 분열인 거야. 우연히 2개의 정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가능합니다. 우연히 2개가 동시에. 아니야, 쌍둥이 아니야. 맞아. 2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 둘 중에 또 경쟁해. 둘 중에 누가 먼저 난자의 핵과 결합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결합해서 얘는 결합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쌍둥이는 뭐? 쌍둥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쌍둥이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가 딱 들어가면 또 다른 게 또 들어가 앉잖아. 저기 보호막이 딱딱하게 하고 딱딱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정자가 만나는 거. 첫 번째는 죽고 두 번째. 아, 그렇대? 네. 나도 봤어. 그런 거 보는구나. 떠요. 뜨는. 그렇지. 알고리즘이구나. 가끔은 아니. 알았어. 농담해. 농담이야. 쌤이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들어가는지, 두 번째.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게 막 뚫다가 힘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두 번째가 들어가서 꼬마 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결합을 하는 상태, 결합할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장소에 대해서 볼 건데,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장소가 바로 생식기관입니다. 우리 생식기관 그러면 이상한 거 떠올리는데 그게 생식기관이 아니라 정자를 만드는 장소. 볼게요. 우리 책에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자를 만드는 장소. 어디가 생식기관이야? 어디가? 여기가 생식기관이야. 여기 정소라. 정소가 포인트야. 정소에서 만든 정자가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뿐이지 생식기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거야. 이거를 정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양쪽에 2개 있어요. 저기 난소도 2개 있잖아. 아니 저기서 저기서 나오고
아니. 아, 여기 요도를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길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야. 길이 하나입니다. 그 동시에 뭐 나와요? 동시엔 안 나와요. 하나는 막혀. 하나는 막히고, 하나가 나올 땐 다른 쪽은 막히고. 그럼 이렇게. 걔가 다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만약 동시에 말이오면? 동시에 마려울 수 있는. 동시에 말이오면? 동시에 마려우면 급한 게 먼저 나와요. 똥하고 오줌이 엄청 마려워.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화장실 가면. 급한 게 먼저 나와요. 동시에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죠. 동시에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러네. 맨날 저기서 동시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네, 길이 하나니까, 봐봐. 되게 소중한 정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줌이 같이 나오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잖아. 오줌이 넣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마려울 수도 있지 않아요? 마려울 수 있지만, 정자가 나올 때만큼은 참아져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왜? 남자는 성악사하고 똥을 안 쌌어. 왜 그 동시에 아, 마려우면 어떻게 그러니까 똥을 싸러 갔는데, 왜, 녹화 중이야? 똥을 싸러 갔는데, 아니 동시에 할 수 있지.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수 있지. 동시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앉아서 살다가 마려우면 앉아서 싸다가 마려우면? 앉아서 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서서 살다가 마려우면요? 서서 싸다가 그 똥이 마렵다고? 그럼 빨리 그럼 화장실, 이게 변기 있는 데로 가야지. 놀라운, 누구에도 물어보지 못했던 남자의 신비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다 물어봐. 다 물어봐요 진짜? 앉아서 오줌 쌀 수 있다. 오케이. 진짜요? 쌀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엄마들이 맨날 아빠한테 앉아서 싸 그러잖아. 이제. 튀지 말고 앉아서 싸. 이렇게 튀고 그래. 그죠? 튄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자를 만들었어. 봐봐. 정자를 정수해서 만들면 처음부터 운동을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운동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이 정자들을 여기에서 잠시 성숙시킵니다. 운동 능력을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주는 거야. 숙성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정수를 도와준다 그래서 부정수라고 합니다. 부자가 도와줄 부자야. 그러니까 정자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부정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드냐 그러면 정수에서 만듭니다. 부정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정하는 신호가 오면 여기 머물러 있던 게 요 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길이 길죠. 근데 요 길이 줄 숫자, 잘 봐, 줄 숫자. 정자를 주는 관, 뭐라고 써있어? 수정관. 좀 아까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그 수정하고 이 수정은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겁니다. 수정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름이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지. 남자가 임신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야? 뭐지? 자, 그리고 아까 정자가 혼자 나오지 않고 정액과 함께 나온다고 했잖아.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액을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보이나요? 여기가 바로 저정랑, 전립선은 들어봤을 텐데 이게 저정랑이고 얘가 전립선인데 저정랑과 전립선에서 같이 정자를 생성합니다. 정액을 만들어요. 정액을 생성합니다. 나 방송 봤는데 전립선에 소팔메토. 잘 알죠? 소팔메토. 근데 그거를 해서 뭐가 그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전립선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아마 전립선에서 만드는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것 같아요. 전립선에서 영양물질이 부족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쪽에서는 영양물질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아까 말한 염기성 성분을 만들겠죠. 염기성. 아마도 전립선에서 염기성 성분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잘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무튼 정액 성분을 둘이 같이 만들어서 사정할 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정할 때는 사정이라는 표현 아나요? 사정. 남자가 이제 정자를 정액과 함께 내보내는 과정인데 뇌에서 신호를 줘요. 뇌에서 그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있어. 여러분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수축되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옥시토신?
그럼 자궁수축, 이름이 자궁수축 호르몬이니까 여자한테만 나오는 걸까? 남자가 사정할 때 얘를 쭉 짜서 얘를 수축시켜서 짜는 거는 그때도 이 옥시토신을 이용해서 사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액과 정자가 밖으로 나오게끔 밖으로 이렇게 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한다고 똑같이. 아이가 나오게 짜주는, 밖으로 내보내는 그 호르몬이 여기 사정할 때도 그 역할을 걔가 해주는 똑같은 호르몬이 해준다는 거죠. 즉, 남자도 옥시토신, 자궁수축 호르몬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사정할 때마다 그 호르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방광일 거야, 방광. 방광에 오줌이 머물러 있다가 방광에서 오줌이 이렇게 나오죠? 오줌이 나오는 통로와 이렇게 연결된 요 관에서 이제 정자가 나오는 통로가 같은 거, 요도라고 같은 것뿐입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갑시다. 여성. 자, 여성의 생식기관은 이게 여성의 생식기관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안쪽에 머물러 있죠. 똑같이 아까 정소가 2개였듯이 난소도 2개야. 양쪽에 2개 있습니다. 양쪽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지금 지난달 7월 달에 여기서 난자가 배란되었다면 8월 달은 여기서 배란이 일어납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여기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써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난자가 성숙해요. 성숙해서 이렇게 커지면 거기서 그 안쪽에 머물러 있던 난자가 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배란한다. 난자를 배출한다. 배란한다 라고 표현하고 배란한 날짜를 배란일이라고 불러줍니다. 배란을 여기서 이렇게 배란을 하게 되거든요. 배란을. 배란된 난자라고 생각해보자. 어디에 배란했니? 그러면 여기로 배란해. 수란관. 줄 숫자. 뭘 준다? 난자를 주는 관. 뭐라고 이거? 수란관. 아까 정자를 주는 관은 수정관이었죠? 수란관, 여기를 상단이라고 해요. 수란관 상단부에 배란이 일어납니다. 배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기서 배란이 된 순간부터 이제 무슨 준비를 하냐면 임신을 할 준비를 해요, 여자들은. 이제 배란이 됐으니까 얘가 정자랑 결합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해서 이제 아이가 만들어지겠지? 하면서 혹시 아이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궁 내벽을 튼튼하게 살을 붙이고 살을 막 붙이고 살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고 혈관 막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임신할 준비를 막 하는 거야. 이 배란을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날 때까지 이 난자는 하염없이 정자를 기다려. 근데 3일 동안 정자가 들어올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없어. 그럼 얘는 때가 아니구나.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여기 봐봐. 이 수란관 아래쪽에 수많은 털들이 이렇게 털들이 다 있어. 이 털들이 얘는 운동 능력이 있니 없니? 없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자궁의 내벽에 착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운동을 누가 시켜준다? 이 털들이 일로 가.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며칠 걸린다? 일주일 정도가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배란이 있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7일 지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얘가 여기서 가다가 죽었으니까 착상할 수 있어 없어? 착상할 수 없겠죠. 훅 질로 빠져버리면 봐봐, 내가 이제 자궁 내벽의 입장이 되어봐. 이제 임신할지도 몰라. 열심히 만들어. 죽었네. 그럼 나의 존재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리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서 피가 나오고 약간 분비물 같은 게 나오는 게 이 자궁 내벽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분비물들인 거야. 되게 아픈 이유가 이게 살이 무너지는데 아플 수밖에 없겠어. 이게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좀 덜 아픈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배란이 있고 나서 몸이 약간 좀 따뜻하다, 좀 뜨겁다
라고 좀 온도의 변화에 예민한 사람은 자기 몸속에 살이 좀 더 추가된 거야, 저 안쪽에. 그럼 당연히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자기 몸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생리를 하는 이유야, 생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근데 정자가 결혼을 했다 치자. 결혼해서 정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배란했어. 정자가 질을 통해 들어옵니다. 막 수많은 정액과 함께 막 염기성 물질로 다, 야, 이게 들어와. 얘가 아까 화학 물질을 풍긴다 해서 화학 물질을 풍겨가지고 얘가 정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따라와서,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봐봐. 3일 기다리잖아. 3일 기다릴 때, 첫째 날 기다려도 안 와. 둘째 날 기다려도 안 와. 네, 세 번째 죽어갈 때쯤에 정자가 딱 결합하면 생명력이 확 살아나요. 다시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살아난 상태에서 이제 요 밑에 있는 털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움직여서 자궁 내벽에 완벽하게 착상을 딱 하면 이때부터 아기가 요 녀석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 내벽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여기를 착상했다. 착상에 성공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궁 내벽에 착상했다. 자궁 내벽에 착상한 순간부터 뭐 하셨습니다. 라고 부르게. 임신하셨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부르게. 그럼 봐봐. 배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임신한 건? 수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야. 임신이란 무엇이다? 수정한 난자가,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완벽하게 착상했을 때 그때부터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막 배란일 같은 거 계산 막 하잖아. 배란일 계산하고 배란일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나면 착상하는지도 알 수 있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착상을 하잖아. 그치? 착상을 언제 하는지, 수정을 또 언제 하는지 계산을 할 수,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정일이야, 수정일. 수정한 날짜를 계산해서 수정일 기준으로 266일입니다. 수정일 기준으로 266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출산일입니다. 출산일을 계산할 때 수정일을 기준으로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이가 다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륙해야죠. 가자! 이륙. 266. 오케이, 땡큐. 자, 이제 쌍둥이 얘기를 좀 할게요. 쌍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7월 달에 하나, 그 다음 달에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죠? 근데 엄마가 이번 달에 휴가를 갔다 오시더니 기분이 너무 좋으셔. 컨디션 너무 좋아. 그래서 8월 달에 여기서도, 야, 너도 나와. 8월 달에 양쪽에 퐁퐁. 진짜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두 개. 두 개가 나요? 가능합니다. 한 달에 막 생리 2번 하는 애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이렇게, 난자를 2개를 배란한 거야. 난자 2개를. 난자가 여기 저장돼 있거든요, 이 안에. 저장돼 있던 난자가 2개가 동시에 발달돼서 2개 동시에 나오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 기다리겠죠. 근데 정자가 마침 들어가서, 정자는 몇 억 마리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합을, 양쪽에서 둘 다 각각 수정을 각각 합니다. 각각해서 얘가 또 일주일 만에 일로 오고 와서, 나는 여기. 그래서 2개의 난자로부터 비롯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각각 다른 난자와 각각 다른 정자가 만난 거니까 요 둘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같은 것 뿐이야. 그래서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얼굴 생김새도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정사 들어서 이렇게 가요, 정사가? 정자 수억 마리 정자 중에 양쪽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 한쪽은 다 죽는 거 그러는데. 그죠. 거기서 한 마리만. 맞아. 이게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엄마가 정상적으로 한쪽만 배란을 해요. 배란하고서 얘가 이제 수정을 하잖아. 수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마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는 동안에 세포 분열을 해. 오는 동안에 하는 세포 분열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발생입니다. 발생.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세포였던 게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합니다. 자, 분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됐을 때를 이 세포기 또는 이 세포배라고 아마 책에 써 있을 거예요. 이 세포배라고 맞나요? 이 세포배. 이 세포배가 되었을 때 얘가 체세포 분열이 잘 들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요 녀석 얘가 하나의 핵이 있었는데 잘 들어. 얘가 복제를 해서 하나의 핵을 더 만든 거. 복제를 해서 하나의 핵을 더 만들었어. 그지?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때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서 두 개가 갈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툭 갈라져. 두 개의 세포가 됐잖아. 이게 툭 갈라져서 그렇진 않고 이제 쌍둥이가 만들어질 경우에 두 개가 갈라져서 하나는 여기 착상하고 하나는 여기 착상하는 거. 양쪽에 착상을 했지. 반씩 갈라진 상태로 착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핵이 완벽하게 들어있잖아. 둘 다. 그죠? 각각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제된 게 이 녀석이니까 둘은 똑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고 성별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염색체도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이래. 성별도 똑같아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난자. 봐봐. 하나의 난자로부터 비롯된 쌍둥이지. 무슨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이게 요즘은 인공수정 같은 거 하잖아. 인공수정이 난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 여러 개를 써요. 난자 여러 개를 쓰고 정자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 넣어줍니다. 뭐예요? 아니야. 만약에 아빠 거, 엄마 거가 둘 다 살아있으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인공조 넣어주고 아빠가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면 정자를 기증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 애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남자하고 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냥 정자만 기증받은 거니까. 그지? 어쩔 수 없지. 자기 아빠가 정자가. 유전자 검사할 때는 신장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지. 친절을 나중에 찾아야 돼. 아니, 자기가 일부러 기증한 거야. 왜 기증해요? 어떻게 기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자를 못 만드는 아빠들, 정자를 못 만드는 아빠들도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정자를 기증해줘. 난자를 기증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난자를 기증하는 사람들. 기증한. 자, 이게 일란성 쌍둥이야. 슬픈 얘 하나만 알지. 슬픈 얘. 되게 못생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졸졸졸 따라와. 여동생이야.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둘은 오빠와 여동생은 저희 일란성 쌍둥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성별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성별이 다르잖아. 성별이 다르잖아. 얘는 일란성 쌍둥이야. 근데 얼굴이 똑같아. 왜? 그냥 저주받은 겁니다. 특히 누가? 여동생이. 안타깝죠? 수상한 거. 그냥 뭐 특정 인물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파악합니다. 남자가 지금 어떻게 일란성이야? 말이 안 돼? 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일란성이라면 성별도 같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발생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넘어가면 이게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그리고 포배, 체크. 포배까지 세포 분열을 해요. 포배. 이 포배 상태로 착상합니다.
착상하는 상태가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한다.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뭐 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2세포, 4세포 갈 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봐봐. 4세포배일 때 또 어떠한 이유로 4개가 퉁퉁퉁퉁 분열돼서 착상을 4군데 한다면 넷쌍, 일란성 넷쌍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넷쌍둥이 나왔는데 대한민국만에서 그러면 40%에 30% 때 대한이 민국이 만세? 하나가 죽을 거지. 자리 싸움에서 밀리거나 해서 하나가 죽을 거지. 6개인데 한. 어떻게 그래도 3명이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수정란이 이렇게 2세포, 4세포, 8세포배로 늘려갈 때 에너지가 있어야 세포 분열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던 에너지를 쓰는 거야? 아까 처음에 난자가 덩어리가 컸잖아. 그 안에 영양물질이 있는 거야. 그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난자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난자의 이 나날이라는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리 에너지를 낼 영양물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난자가 크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커가는 동안, 이렇게 나날을, 세포 분열하는 동안에 추가로 누군가로부터 영양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니 없니? 막 가는 중이야. 이렇게 가는 중이야. 막 이렇게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니까 영양물질을 공급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는, 잘 들어. 전체적인 크기는 커질 수가 없어. 전체 크기는 똑같다는 거야. 대신에 세포 분열을 막 하니까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이만했던 게 요만해지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하겠죠. 세포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잖아. 세포의 개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이 나날이라는 게 일어날 때, 발생이라는 게 일어날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야. 세포의 수는 늘어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라는 그게 포인트야. 시험 문제에서 꼭 물어봐야 돼. 우리 이렇게 기억합니다. 얘가 누군가로부터 영양물질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크기는 커질 수가 없겠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엄마 뱃속에 착상하고서부터 이제 엄마 피를 빨아먹으면서 엄마로부터 영양물질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 세포 분열. 자, 이 나날이라고 부르는 게, 나날이 이제 할구가 하나하나 나눠지는 걸 나날이라고 불러주는데, 요 나날 과정은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체세포 분열입니까? 감수 분열입니까? 나날은 자기 몸에 세포를 늘려가는 거니까 체세포 분열이야. 그러므로 하나하나 연쇄체수가 같아야 합니다. 맞죠? 체세포 분열인 거야. 체세포 분열입니다. 써있어요, 여기. 체세포 분열이다. 세포 분열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수가 늘어난다. 아까 했던 얘기야. 세포 각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하지만 전체 크기는 비슷하다. 항상. 염색체 수 변함없다. 방금 한 얘기가 다 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착상을 하고 나서 이제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자, 수정 이후부터, 이거 보세요. 수정 이후부터 8주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얘는 지금 2세포 폐, 4세포 배라고 해서 배는 아직 아이가 아니야. 아이는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 그죠? 태아. 배아와 태아를 나누는 기준, 이거 체크하세요. 수정 후 8주입니다.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8주가 지나가는 순간부터 드디어 태아라고 불러줘요. 그 저는 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고요. 얘가 태아잖아, 태아. 자, 여기 자, 뿌리를 내린 그 장소,
뿌리를, 자, 수정란이 뿌리를 내린 그 장소로부터 그 뿌리가 커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태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태반이라는 걸 만들고, 태반을 통해서 엄마한테 영양물질을 공급받고, 아기도 고맙다면서 엄마한테 뭘 줄 거 아니야? 노폐물을 줍니다. 또 엄마가 잘 살라고 산소를 막 공급할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숨 쉬어. 그럼 아기가 고맙다면서 뭘 줘요? 이산화탄소를 줘요, 엄마가. 대신 엄마가 이산화탄소를 대신 숨 쉬어주는 거고, 대신 노폐물을 싸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도 오줌을 쌀까 안 쌀까? 아기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줌을 싸는 연습을 해요. 근데 오줌이 깨끗한 오줌을 싸요. 물만 내보냅니다. 노폐물을 엄마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오줌을 막 싸는 게, 잘 들어! 양수예요. 양수가 아기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야. 자기가 생산해내는 겁니다. 양수가 이렇게 만들어요. 양수가 터졌다면 하잖아. 근데 막 더러운 물은 아니야. 아기가 이제 연습하면서 만들어낸 물들을 양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반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태반은 되게 조그만 물질들만 이동할 수 있어요. 엄마와 나 사이에 작은 물질들만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적혈구를 줄 수 있어 없어. 단백질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요. 그래서 영양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되게 조그만 것들만 줄 수 있고, 산소 같은 기체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그만 물질만 가니까 세균은 그래서 통과가 안 돼. 엄마가 세균성 질병에 걸려 있어. 임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균성 질병이니까 세균은 아이에게 못 가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건 엄마가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렸는데 임신을 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가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려요. 좀 귀여운 예를 하나 들어. 귀여운 예. 어떤 예냐면 엄마가 감기에 걸려. 감기가 바이러스잖아.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감기에 걸립니다. 뱃속에서 쿨룩 이래. 야, 기침하네. 이러다고. 기침하네. 기침한다. 자기도 쿨룩. 나도 같이 감기 걸리는 거야. 자, 이제 안타까운 예를 하나 알려주면 엄마가 에이즈야.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에서 아무튼 이제 몸속에서 면역이 안 되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아무튼 그 에이즈가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 거의 지금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네, 엄마가 에이즈면은 아기도 에이즈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에이즈로 태어납니다. 아이는 선천적 에이즈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 태반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배와 태아의 차이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밑에 그 얘기 나와 있죠.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는 거. 아기가 받는 건 산소, 영양소. 아기가 엄마한테 주는 건 고맙다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이후로 266일, 이륙한다 그랬죠? 266일 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 내용은 다 정리했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봐봐. 이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임신이 되고 정확하게 출산까지 우리가 잘 자라서 태어난 건 축복이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털이야. 수란관에 있는 털입니다. 내 역할이 뭐죠?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겁나 귀찮아, 오늘따라. 근데 마침 수정을 했네? 가든가. 뭐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해. 일주일 동안 많이 못 보냈어. 어디까지만 보내냐?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근데 얘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착상하지 않으면, 수정란도 죽어요. 그 수정란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네? 수란관에 뿌리를 내려요. 여기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 그럼 수란관이 빵빵해지면서 뭔가 이상을 느끼겠죠? 네. 그치? 그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궁외 임신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당연히 죽습니다. 잘라내야 돼. 근데 이걸 잘라내는 동안에 엄마도 어때요? 위험할 수 있잖아. 엄마가 잘못하면 자궁을 다
못 쓴,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늦게 발견할수록. 늦게 발견하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진짜. 그 산부인과 근데 왜 귀찮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문제지, 컨디션. 이게 자기 몸이잖아. 아 그래서 컨디션을 그러니까 되게 컨디션 안 좋고 막 되게 피곤하고 약물 복용, 뭐 음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자, 조금의 잠시라도 기능을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커다란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자궁 외 임신이나 이런 거. 자궁 외 임신 그래서 막 몸 밖에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자궁이 여긴데 이거 바깥 여기가 자궁 외 바깥 다른 쪽이잖아. 자궁 외 임신이라고 말합니다. 쌤 셋째는 여기에 착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전치태반이라 그래서 툭 하면 피 나오고 막 그래서 되게 위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축구를 잘 나는 거 아니에요? 컸는데. 어? 잘 컸어. 근데 지금 엄청 잘 컸죠. 칠삭동에서 7개월 만에 나왔어. 그래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 되게 조그맣게 나와서 인큐베이터 한참 있었어요. 오. 되게 조그맣고 막 엄청 몇 막 킬로로 태어났어요? 1점 몇 킬로였을까? 너무 작아. 네. 근데 유산은 그럼 착상 후에 일어나요? 유산은 여러 가지로 유산이 되는 거죠. 유산은 이게 여기 있어도 유산이 될 거고 여기 잘못 자리 잡아도 유산 될 거고 제대로 자리 잡았어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거나 잘 자라지 못하면 또 유산 될 수도 있는 거지. 애기집이라 그래. 애기집. 애기집이 잘 형성되었네요 라고 하는 경우. 애기집이 좀 불안한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애기집. 불안하면 유산될 확률이 높은 거지. 유산되면 어떻게 돼요? 유산되면 또 이렇게 아기가 자연적으로 애기를 다시 운다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그냥 약간 죽는 우리 거 아니야? 생리하는 것처럼 좀 다시. 많이 아프게 좀 유산을 하겠죠. 또 아기가 좀 컸으면 수술해서 이제 의사가 빼줍니다. 빼면 그 아기 어떻게 돼요? 신체지. 아이는 이제 어머. 시체가 되는 거지.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전체 내용 다 정리했고요. 우리 시간이 진짜 많이 갔죠. 우리 빠르게 개념 문제 좀 풀어볼게요.